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유혜원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광고주님들께서 정말 또 많이 문의를 주시는 무신사 메타 협력 광고 성과 개선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무신사 협력 광고라고 하면 무신사 내에서 우리 브랜드를 위해서 우리가 무신사 어플로 광고를 진행했을 때 우리 대시보드에서 무신사에서 발생하는 전환값을 볼 수 있는 그 광고를 무신사 협력 광고라고 합니다. 무신사뿐만 아니라 올리브영 같은 브랜드들도 정말 많이 협력 광고를 진행하고 계신데요. 우선 협력 광고의 선정 기준은 먼저 무신사나 올리브영 측 MD에서부터 먼저 연락이 옵니다. 우리가 무신사 협력 광고를 제안하고 싶은데 혹시 해보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제안이 먼저 오고 저희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브랜드에서 직접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꼭 대행사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또 반대로 저희가 협력 광고 가능한지 먼저 문의를 넣어보겠다. 만약에 이런 영업이 오신다면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무신사나 올리브영 측 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선정한 브랜드들 위주로 협력 광고를 제안을 하고 그 브랜드들에게만 카탈로그를 열어주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광고비를 많이 쓰고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정말 큰 브랜드고 또 무신사나 올리브영을 통해서 전환이 정말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 혹은 무신사나 올리브영에서 매출이 크다라고 스스로 판단했을 때 문의를 넣어서 무신사나 올리브영에서 오케이 우리가 협력 광고 열어주겠다가 아니라 무신사나 올리브영에서 먼저 판단했을 때 이 브랜드가 우리와 협력 광고를 진행했을 때 정말 성과가 좋을 것 같고 우리와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내부적인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진행했던 무신사 협력 광고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여름 비치웨어 뿐만 아니라 신발, 러닝화 혹은 운동복까지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고요.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무신사 협력 광고를 진행한 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저희 측으로 이제 이관을 하신 케이스입니다. 해당 광고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성과를 길게 파악하지 못해서 이관 전과 이관 후가 정말 300% 증가했는지에 대해서 체크했을 때 조금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기준 혹은 1년 기준 1년 기준 데이터로 본 게 아니라 일주일밖에 진행을 안 하셨었기 때문에 그 일주일과 제가 최근에 진행한 일주일을 기반으로 테스트를 진행한 거고요. 아무래도 처음 담당했을 때보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상황은 좀 더 안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매체 내에서 성과가 더 안 나와야 정상인데 그에 대비해서 성과를 많이 올린 케이스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는 거고 왜 성과가 이전 대비 지금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8월 기반으로 좀 이제 휴가철이 많았고 연휴가 많았어요. 그래서 메타뿐만 아니라 좀 온라인 매체 전반적으로 8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에 성과가 많이 흔들리면서 아직까지 그 성과가 복구가 안 된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7월 말은 좀 온라인 매체 전반적으로 성과가 좋았던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8월 말 혹은 9월 초쯤에는 조금 아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반면에서 이제 담당하기 전에는 전환율이 5.1% 정도였다면 지난주 기준으로 전환율이 20% 정도에 도달하였고요. 전환수 또한 한 100 몇 개에서 지금은 거의 250개 정도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 진행했던 프로모션과 지금 진행했던 프로모션이 또 다르기도 하고 지금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예산 또한 지난달 대비 감액했기 때문에 지난달은 월 700만원 사용했었고 이번 달은 월 500만원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는 1예산 15만원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어쨌든 노출량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불리한 조건이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성과 개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관 전 상황이랑 이관 후에 제가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무신사도 성과가 잘 나오는 핵심 가이드 같은 게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 기반대로 우선 이관하자마자 세팅을 변경했지만 이제 8월 중순 휴가철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효율이 많이 감소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반으로 어떻게 개선했을 때 조금 더 성과가 개선됐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우선 이관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CBO로 운영해서 소재별 혹은 세트별로 전환 측정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메타라는 시스템 자체가 머신러닝이 학습을 하면서 돌아가는 머신러닝 기반형 광고죠. 근데 이제 CBO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캠페인에 예산을 걸었을 때 세트들 중에서 가장 성과가 우수한 세트를 위주로 노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성과가 우수한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노출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노출 대비 클릭이 잘 되는 소재를 기반으로 먼저 노출량을 늘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소재가 유입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메타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우린 전환 데이터가 없고 유입 데이터 기반으로 먼저 돌아가기 때문에 유입이 잘 되는, 즉 CTR이 잘 나오고 CPC가 낮게 나오는 그런 소재들 기반으로 노출량을 확 늘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A라는 소재가 있고 B라는 소재가 있을 때 A라는 소재가 CTR은 정말 잘 나오는데 CVR은 정말 낮게 나올 수 있고 B 소재가 CPC는 조금 더 높게 나오고 CTR은 낮게 나오지만 CVR 부분에서 정말 성과가 우수한 소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해당 소재들을 동일한 예산으로 노출을 시켜봤을 때, 동일한 조건으로 노출을 시켜봤을 때 어떤 소재가 우리 브랜드와 더 잘 어울리고 잘 먹히는지를 테스트를 해봐야 하는 건데 CBO 같은 경우에는 A 소재만 적극적으로 노출을 시키면서 B 소재는 자동으로 버려지는 시스템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트별로 성과를 봤을 때는 당연히 우수하고 저조하고를 알 수 있지만 캠페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A 소재만 집중해서 노출을 시켰기 때문에 전체 로아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인데 CTR과 CVR이 무조건 비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ABO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 소재 그리고 이 세트가 성과가 잘 나오는지를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재별로 노출량이랑 로아스라든지 아니면 전환율 같은 데이터의 갭 차이가 커서 캠페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재 한두 개만 봤을 때는 로아스가 500%, 600%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캠페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노출이 안 됐던 그런 세트라든지 혹은 전환율이 좀 떨어졌던 세트들이 전부 합쳐져서 로아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체 예산 대비 전체 전환 매출액을 봤을 때 로아스가 ABO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떨어져 보이는 그리고 떨어지는 그런 데이터를 보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관 이후 캠페인을 운영했을 때 최초의 무신사 광고를 진행하는 한 달 정도는 사실 CBO로 운영해주는 게 메타에서도 혹은 무신사 측에서도 혹은 저희 측에서도 권장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캠페인 내에서 최적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머신러닝이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학습을 하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29일부터 이관을 했기 때문에 8월 마지막 주쯤까지는 CBO로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휴가철이 있었기 때문에 감소한 추이를 보였으나 저번 주 기준으로 이제 ABO로 변경하면서부터 로아스가 훨씬 개선되고 전환율도 훨씬 개선되는 데이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트별로 봤을 때 성과가 저조한 세트는 과감하게 오프를 시키고 성과가 잘 나오는 세트들 기반으로 예산을 증액하거나 혹은 신규 세트를 생성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잘 나오는 세트를 베리에이션 해서 진행하는 경우에 훨씬 로아스가 많이 개선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관했을 때 아쉬웠던 거는 카탈로그 세트 관리였는데요. 만약에 A라는 상품 내에서 ABCD라는 라인이 있을 때 저는 A라는 큰 상품군 안에서 카테고리를 생성했을 때 훨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고 머신러닝이 다양한 카탈로그를 노출시키면서 성과 기반으로 최적화를 진행하게 되는데 라인별로 ABCD 같은 상품일지라도 ABCD 이렇게 나누는 경우에는 사실 카탈로그가 정말 협소하고 좁아가지고 메타에서 학습하는데 많이 제한이 됩니다. 근데 기존의 이관 전에서는 이제 상품 라인별로 카탈로그를 생성하면서 머신러닝이 학습하는데 조금 방해 혹은 좀 학습을 고도화할 수 있는 것을 막았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관한 이후에 카탈로그를 좀 큰 상품군 라인이 아니라 큰 상품군
예를 들어서 뭐 A 상품에 뭐 A라인, B라인, C라인, D라인이 있다면 그냥 A 상품이라는 카탈로그로 묶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프로모션 스킴이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 상품 라인별로 진행을 할 거냐, 혹은 우리 브랜드의 판매하는 전체 상품을 카탈로그로 진행을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소재랑 프로모션 스킴에 따라서 좀 다르게 지정을 하면서 조금 더 최적화되고 적합한 광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수정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CBO에서 ABO로 변경을 하면서 소재 혹은 상품군별로 성과 책정을 하면서 다음 프로모션 때는 이 상품을 기반으로 좀 더 베리에이션을 해보자, 조금 더 할인율을 더 많이 가져가 보자 등 다음 프로모션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정 전반적인 CVR이나 로아스도 개선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진행한 지는 한 달하고 한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의 성과가 조금 더 많이 기대되는 브랜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좀 있으면 이제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불프 때 정말 크게 빅세일을 진행하죠. 그때 이제 저희가 지금은 조금 저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 모아둔 데이터 그리고 머신러닝 학습을 고도화시키는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 그러면 불프 때는 이런 프로모션 내용으로 해당 상품군으로 진행을 해보자 라고 미리 대비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지금 예산 확보를 좀 한 다음에 연말에 좀 폭발적으로 광고비를 증액시키면서 좀 부스팅을 통해서 전반적인 계정의 최적화 혹은 상품 로아스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무신사 협력 광고의 성과 개선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무신사에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올리브영에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메타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좀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됐을 때 훨씬 성과가 개선되는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본 게 아니라 거의 100% 적중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관리해 주실 수 있는 마케터분을 찾으셔서 메타에서 충분히 전환 성과 그리고 좀 광고주님들께서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매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